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을미사변에 대한 평가를 하였죠. 그리고 잠깐 을미내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을미의병 사건이라고도 불리죠. 을미내전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을미내전은 단발령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다시 알겠죠. 을미내전은 유생들이 조직해서 반란군을 조직을 하죠. 그게 이제 다수의 이제 평민들이 참여하는데, 단발령 이전에 이제 반란군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 둘씩. 그리고 단발령은 그 뒤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단발령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성황후 복위는 11월 달에 있죠. 단발령보다 전에 있죠. 명성황후를 복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명성황후가 폐위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폐서인이 됐죠. 왕비에서 그리고 서민으로 강등시키죠. 그 폐서인이죠. 폐서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민비는 친러 인사로 알려져 있죠. 폐위했다는 거는 이제 친러 안 한다, 이 말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명성황후를 복위시켰다는 건 뭔가요? 다시 친러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친러를 결정했느냐? 그 을미내전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라 했나요? 단발령은 원래 실시하려고 했던 거죠.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을미내전이 이제 발발하면서 발발한 후에 공포하죠. 을미내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들은 다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요? 유생들이죠. 양반들이죠. 그러면 단순히 이제 헤어스타일을 바꾸기 위한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화파 인사들이 단발령을 공포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을미사변 이후 유생들이 반란군을 하나둘 조직하여 정부기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신분제도 폐지 가만히 있던 유생들은 을미사변 이후 정부에 반발하며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한다. 신분제도 폐지가 사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물론 잘못됐다 생각을 했겠지만 특별히 반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최초로 반발한 양반은 문석봉이다. 1894년 11월 4일 문석봉은 충남에서 300명을 모아 정부에 맞섰는데 공주에서 패한 뒤 체포되어 1896년 11월 19일에 사망했다. 을미 사변 때문에, 민비 살해 사건 때문에 격분해서 만들어진 반란군이죠. 그래요. 한 보름 만에 진압이 되죠. 그래요. 계속 일어나겠죠. 1895년 10월 말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지에서 유생과 농민을 중심으로 반란군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양반과 농민들이 연합을 하죠. 상토국적 하구려원 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정부기관을 공격한다. 그래서 적이 누군지를 잘 해야 돼요. 현실 한국인들은 적을
일본이라고 해석을 하죠. 국적을. 국은 뭐랬나요? 예전에 살펴봤죠. 국은 왕을 뜻하죠. 예전에 살펴봤죠. 유교 경전에서는 국은 왕을 뜻한다. 왕의 적을 죽인다. 그 다음에 백성을 구제한다. 정부기관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일본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군 공격했다가 동학군처럼 몰살당하면 안 되잖아요. 일본군을 공격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렇죠. 문석봉이라는 사람이 300명을 모아서 일본군을 공격하냐는 거예요. 정부 기관을 공격하지. 여기서 국적의 뜻을 정확히 풀이해야 한다. 국적은 왕의 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왕의 적은 개화파 인사를 가리킨다. 반란군은 일본군과 맞설 배짱이 없었다. 일본군을 뭐 이렇게 막 선제 공격하고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진압하러 가면 그래요. 어떤가요? 그냥 방어 전쟁은 해도 뭐 일본군을 먼저 습격하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랐겠죠. 경상도 지역에서는 유생 곽종석과 이강년 등이 중심이 되어 반란군을 조직하지만 조선 정부군의 공격으로 해산된다. 하나둘씩 조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95년 11월 충청도 지역에서는 유생 조병업과 농민 출신 반란군 주모자들이 합세하여 공주, 청주 일대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주로 관리와 정부기관을 습격한다. 그래요. 적을 누구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괴화파 인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유생이면서 양반이었던 이소은과 유인석이 중심이 되어 반란군을 조직하고 원주와 제천 일대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인다. 아니 괴화파 인사와 전쟁을 벌이면 의병이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군과 항쟁한 거냐? 그러면 괴화파 인사들은 일본인이었냐? 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일본인의 뜻은 그 괴화파 인사들의 뜻은 뭐였냐? 아니 그 친일 개혁해서 독립하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만들고 번영시키는 게 원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나중에는 사람들마다 갈리긴 하지만. 그런데 고종은 1895년 11월 26일 명성황후 복위를 명령한다. 명성황후를 복위를 명령하기 전에 일단 그 뒤를 보자고요. 우선 실상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개화파 인사들이 무서워 1895년 10월 10일 민비를 폐서인했다. 폐서인한다는 말은 뭔가요? 민비는 친러 인사죠. 그렇게 분류되죠. 친일하겠다는 거예요. 폐서인은 왕비의 신분을 박탈하고 일반 백성으로 강등시키는 처분이다. 유생들을 중심으로 반란군이 조직되자 괴화파 인사들이 협조하는 척 하다가 돌변한 것이다. 폐서인을 했다는 말은 너희들한테 협조할게 이러면서 또 어떻게 되나요? 11월 26일 명성황후 복위를 명령한다는 거예요. 반일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을미내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생들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반일을 시작했죠. 명성황후 복위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단발령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조선 왕조실록에서 명성황후 복위 단발령은 1895년 몇 월인가 양력으로 양력 음력 막 마음대로 하죠.
폐쇄인은 10월 10일 복위시킨 날은 양력으로 11월 26일 맞죠. 단발요금 공포는 12월 30일 더 늦죠. 맞아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이 날짜를 확인한 이유가 이게 막 음력 양력 섞이면서 날짜가 막 뒤바뀌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고종은 그래요. 뭐 답답한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 친너다. 사실은 친일 인사들을 너희들이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고종을 따르는 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왕을 그 당시 중시했으니까 유생들은. 사실은 무서워서 폐선인했다가 이렇게 했다. 협조하는 척 하다가 개화파 인사들이 협조하는 척 하다가 돌변한 것이다. 이에 분노한 개화파 인사들은 단발령을 공포했고 고종을 압박해 고종의 상투를 잘랐다. 물론 고종을 압박해 고종의 상투를 잘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정황은 있다. 단발령은 개화파 인사 6일준의 상소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실시됐고 그날 관리들이 나서 백성들을 잡아다 놓고 머리카락을 막 잘랐다. 고종이 이제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상투를 잘랐다는 거예요. 단발령을 공포하면서. 물론 이제 이거는 개화판사들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을민 내전 도중에 상투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상투가 의미하는 바도 있겠죠. 고종이 친러하겠다니까, 반개혁하겠다니까. 친러는 곧 반개혁으로 이어지잖아요. 반일하겠다니까. 개화판사들이 화났겠죠. 이거 협조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압박했겠죠. 상투 잘라버린 거죠. 실상 개화파 인사들이 유생들이 무슨처럼 소중히 여기는 머리카락과 상투를 자르라는 명령을 통해 경고를 보낸 것이다. 까불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또 강한 개혁 의지를 보인 거죠. 경고와 강한 개혁 의지를 보낸 것이다. 단발령이 공포되자 유생들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나 목은 잘라도 머리는 못 자른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모집에 더 강력히 반발한다. 그렇죠. 1896년 초 반란군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천 명 규모로 성장한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0,000명이 넘어간다 하죠. 1896년 2월경 반란군은 충주성을 점령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다. 저거는 전투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었죠. 충주성을 무율입성한 뒤 관찰사 김규신을 처형할 정도로 기세가 당당했다. 무율입성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도망치거나 합류했던 거죠 반란군에. 하지만 일본군이 개입하자 상황은 역전되어 3월 5일 반란군은 충주성을 포기한다. 개입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 충주성 점령 시점에 반란군 사이에 내분이 있었다. 일본군의 반격이 거세지자 김백선은 저번 시간에 했죠. 원군을 요청했는데 이제 거부하다가 이제 제명은 군기몰란. 그러나 그 속에 더 깊은 갈등이 숨어 있었다. 유인석이 처형을 해버리죠. 그래요. 그대는 본시 한나 포수에 불과한 상민이거늘 어찌 분수를 모르는가. 근데 이 말은 그냥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후에 전해지는 말로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항의를 하니까 이제 어떤 군사 전쟁 도중에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원군을 안 보내주냐. 항의하니까 죽였다. 처형 명령을 내렸다. 좀 이상한 일이죠.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처형했었던 거는. 유인석의 일가는 단순한 군율 위반을 넘어 평민의 항명에 대한 양반의 분노를 드러냈다. 김백선의 처형은 반란군 전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실상 김백선과 같은 보수는 유생 10명보다 중요한 전력이었다. 그렇죠. 유생 가지고 어떻게 전쟁해요? 공작을 맹작을 하는 사람이고, 김백선 같은 사람 뭐 보수면 전쟁이 나면 이 시기에는 쓸모가 있죠. 사냥하는 거랑 뭐 사람 죽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총으로 죽이고 또 죽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짐승들에 대한 어떤 죽일 때 작전 같은 거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무슨 유생이 하겠어요. 중요한 인물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뭔가요? 양반이 처형을 했죠. 근데 다수는 누굴까요? 평민이라는 거예요. 유생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선동을 해서. 평민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 또 그 전에 신분제도 폐지도 했잖아요. 알고는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야, 이거 저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이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서 안 해 이러면서 너희들끼리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김백선의 죽음이 포수부대는 속속이탈했고 유인석의 반란군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대천의 패전은 시작에 불과했다. 충청도에서 강원도로 다시 황해도와 평안도까지 유인석의 부대는 패퇴를 거듭했고 결국 그는 김백선을 처형한 뒤 한 달도 넘기지 못하고 압록강을 넘어 요동으로 도망갔다. 그렇죠 뭐. 유생들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계속 뭐 패전만 거듭하다가 도망가게 되는 거죠. 위 사건에서 양반들이 반발은 당연하다. 이제 한번 내막을 한번 보는 거죠. 어느 곳에서나 3차 인류혁명이 진행되면 신분이 높은 이들은 그에 맞서 내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죠. 3차 인류혁명 세력은 신분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농업 중심의 사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또 얘기차 한번 더 보면 이제 김백선 같은 뭐 신분 낮은 사람이 뭐 참여한 건 이상하다. 그 당시 신분 낮은 사람들은 사실은 신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다. 지적 수준이 좀 뭔가 생각이 썩어 있다. 조선 후기는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통상 다른 곳에서는 3차 인류혁명이 일어나면 농민들이 3차 인류혁명 세력에 붙죠. 신분제도 폐지하는. 근데 조선은 이상하더라. 물론 아예 그 유사한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인도도 그렇죠. 조선은 인도와 마찬가지였다. 카스트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한다 하는 것 같이 조선의 신분이 낮은 이들은 대부분 신분 제도를 인정했다.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근데 이제 노비 만적은 안 그랬다. 고려시대 때는 안 그랬다. 장성이 어찌 종자가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며 신분 철폐와 권력 장악을 시도하죠. 그런 일도 있었다. 근데 조선 후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어떤 이제 세뇌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농업 중심의 가난한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신분제도 폐지를 했다. 오늘 폐지를 했다. 내일 달라지냐는 거예요. 한 달 뒤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 신분제도 폐지했으니까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서 떠나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산업이 발달해 있다. 그럼 떠나서 직업을 구해 살 수 있죠. 근로자로.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뭐 토지도 없고 뭐 직업도 없고 신분제도 폐지했다 해서 현실에서는 신분제도 폐지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계속 노비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관계가 청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을민내전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을 신분으로 하는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3차 인류혁명이 진행되면 신분이 높은 이들은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경우 허다하죠. 자생적으로 3차 인류혁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신분이 낮은 이들은 3차 인류혁명 세력에 가담하여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과 맞서 싸운다.
그렇죠. 유생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예전에 말한 대로 하면 3차 인류혁명 1차 반발 세력이죠. 신분이 높은 이들이니까. 신분이 높은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발하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일본이 있었죠. 태국도 그랬겠죠. 유생들은 조선에서 신분이 높은 이들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지식인들이었다. 신분이 높은 이들이기도 하지만 지식인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식인들 중 3차 인류혁명에 가담한 이들은 개화파 인사 외에는 없었죠. 반대로 대부분 지식인들은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에 가담하여 을민내전을 일으켰다. 이들은 친일 개혁만이 조선의 독립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상황에서. 대군이 있는데 뭐 반일하자는 거냐, 개방하지 말자는 거냐. 그냥 반개혁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게 멸망에 이르는 길이란 걸 몰랐던 거죠. 다 멸망했죠, 그런 나라들. 아시아 국가들. 안 그런 국가만 멸망하지 않았죠. 일본하고 태국. 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개화파 인사와 맞서 싸운 인물은 반독립투쟁 인사이지 독립투쟁을 한 인사가 아니다.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전에는 개방 개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친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멸망하는데,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반일 반개혁 하자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독립투쟁 인사인가, 독립운동가인가요? 아니면 흔히 그런 사람들 독립운동가라고 하죠. 반독립투쟁 인사인가요? 반독립투쟁 인사라는 거예요. 내막을 보면. 이리 말하면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만일 그들이 친일 개혁만이 조선의 독립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괴합파 인사들을 지지했다면 친일 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조선의 독립과 번영은 달성되었을 것이다. 아니 그렇죠. 이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고종은 힘에 눌려서라도 그냥 친일 개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또 이게 잘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죽든지 말든지 선동한 거 아니에요. 명성황후 보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반일이다 이러면서 선동한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종이. 죽을 줄 몰랐겠냐는 거예요. 일본군하고 싸우면 패배하고 또 많은 이들이 죽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다는 얘기는 있어요. 특별한 의견이 없어 가만히 있기만 했더라도 괴합파 인사들에 의해 조선의 독립과 번영은 달성되었을 것이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때 괴합파 인사들이 개혁을 계속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친일 개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그 반독립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나섬으로 인해 고종이 다시 친일 반격으로 복귀함으로써 이후 조선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고종이 다시 이제 반일 반격으로 나선 거죠.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반독립 인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고종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대군이 있는데 반일 친노하다가 자기 부인 민비가 살해되는 걸 보고도 그래도 안 바뀌죠. 바뀌는 척만 협조하는 척 하다가 기회 생기니까 또 반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상도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더 까불지 말라고. 이 사건을 통해 지식인들이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이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면 복수심을 앞세우기 이전 다른 길을 제시해야 했다. 다른 길이 뭐냐는 거예요. 공부 좀 했다면 다른 길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복수심밖에 안 보이잖아요. 뭘 하나요? 토국적, 하구, 려원, 친일 개혁이 이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반일 반개혁하자 이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조선도 결국 어떻게 되나요? 멸망하잖아요. 틀린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고종이 결국은 친러 반기어가죠. 그래요. 그때 유생들이 제시한 길은 틀린 길이었다는 거예요. 고종과 유생들이 고수한 길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래요. 즉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라는 말이다. 그렇죠. 유생들이 상대하고자 했던 적은 실상 일본이 아니었다. 살펴봤죠. 일본군을 먼저 공격한 적은 없다고. 유생들은 일본군이 참전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다. 근데 아니죠. 일본이 목표가 있는데 친일 개혁인데 조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친노하겠다고 일어났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는 정부기관을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일본군을 선제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일본군을 공격한 적이 없음이 이를 증명한다. 동학난 때 일본군을 공격했다가 동학문민군이 섬멸당한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일본군을 적으로 삼기는 싫었던 것이다. 즉 그들이 적으로 삼고 섬멸하고자 했던 세력은 괴합파 인사들이다. 그래요. 괴합파 인사들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 사람들이 의병이다 이러면 괴합파 인사들은 악당이냐는 거예요.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일본 정부가 괴합파를 지지했기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 그렇죠. 일본 정부 개화파를 지지했고 반일, 친러를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생들은 개화파 인사가 실권을 잡고 있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선 정부와 맞서 전쟁을 벌였다. 개화파 인사는 한국인이지 외국인이 아니다. 따라서 을민해전을 일으킨 인사들은 반정부 인사이다. 아니 그 반정부 인사잖아요. 정부 기관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현실 한국인들이 유생들의 항쟁을 항일투쟁으로 미화하여 의병활동을 한 것처럼 미화하지만 그때는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 개혁하는 때였지 일본이 식민통치가 실시된 시기가 아니다. 즉 그들은 조선이 존망이 걸린 개혁을 반대한 세력일 따름이니 반국가 인사이다. 친일 개혁을 그렇죠. 더 상세히 적자면 이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반국가 인사죠.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반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결국 조선이 멸망하잖아요. 이들이 뜻대로 돼가지고. 이런 인사들이 조선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하기에 현실 한국인들은 을민해전에 참여한 이들을 을미 의병이라고 미워하는 이들이 있지만 한국인들 중에는 전부는 아니죠. 이것은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실상을 따지고 보면 그저 반란군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슨 의병이냐는 거예요. 투쟁 대상이 괴합파 인사인데. 물론 반정부, 반국가, 반독립 인사들이기도 하다. 말했죠. 독립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이 시점에는. 그전에는 개혁, 개방. 이 시점에는 친일, 개혁. 그렇게 한 나라가 일본과 태국이었다. 그 외에는 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반국가 인사가 되는 거죠. 독립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반독립 인사가 되는 거예요. 반정부, 반국가, 반독립.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을민예전에 참여한 한때 신분이 낮았던 인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한때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그 전에 신분제도는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래요. 신분제도 폐지됐던 이들. 어떻게 보면 신분이 똑같은 이들이죠. 양반이나. 하여튼 뭐 양반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죠. 다 신분이 같은데. 법적으로는 전에 이미 신분제도 폐지됐는데. 그래요. 이 사건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인들 중에 비통해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일본군이
우리도 전쟁을 벌이다가 패배했으니까. 근데 비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이 사건은 기쁜 일이지 비통한 일이 아니다. 전 반대 해석을 내리죠. 왜 그런가요? 알면 좀 역사를 아는 거고 세계사를 아는 거고 모르면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일본의 신분이 높은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권한을 내려놓고 3차 인류혁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이 강력히 저항하는 경우 장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신분제도를 포기하지 않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양반들처럼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신분제도를 폐지하려고 해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때 신분제도가 폐지하고 유생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신분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처럼. 물론 멸망했겠지만 가정이니 어떻게든 이렇게 됐다 가정하고 살아남아 있었다. 그럼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 조선을 보라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신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1642년과 1651년) 사이에 있었던 영국 내전은 영국의 3차 인류혁명 세력과 영국의 3차 인류혁명 1차 반발 세력이 격돌한 시기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가리키죠. 양반과 같이 신분이 높은 이들이 격돌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이들이 신분을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최대 8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861년과 1865년 사이에 있었던 미국 남북 전쟁은 미국의 3차 인류혁명 세력과 미국의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이 격돌한 사건이다. 노예제를 고수하는 이들이니까 유사하죠. 이때도 전쟁에서 최대 7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몇십만 명 단위죠. 장기간이고 4년간 진행됐죠. 영국은 한 10년간 진행되면서 80만 명 정도 죽고, 그게 이런 전쟁이라는 이런 3차 인류혁명 세력과 반발 세력 간의 전투라는 거예요. 1차 반발 세력과의 전투라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어떻게 됐나요? 1차 반발 세력을 아주 간단하게 처분하죠. 실상 3차 인류혁명 1차 반발 세력과의 충돌은 반발 세력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선에서는 없는데, 조선에서는 그와 같은 충돌에서 8개월간 많아봐야 1000명 정도의 사망자밖에 없었다. 사망자 수가 수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추정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아니 양반이 이 쌍놈이 말이야, 신분제도가 똑같은데 작년에 폐지돼서 까분다고 죽였죠. 그러니까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금방 해산됐다는 거예요. 또 이제 압도적인 무력 차이도 있고 일본군과 그래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사망자가 많지 않았다. 뿔뿔이 흩어져서 신분이 낮은 다수 참여자들이 김백선 사건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다수는 평민들인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발생한 전쟁이었기에 다른 국가에 비해 기간도 매우 짧고 희생도 작았기 때문에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요. 큰 희생 없이 짧은 기간 내에 끝냈죠. 어차피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면, 아니 뭐 기간이 짧고 희생이 없는 게 낫지, 뭐 길어봤자 뭐 하겠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죽는 게 이런 전쟁인데. 그래요. 다음은 이제 서재필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서재필이 이제 귀국을 하는 거죠.
1800? 그래 맞아요. 그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